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군 인권 개선 및 병역 문화 혁신과 관련한 이제 얘기들을 어제 국방위에서도 했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뵙는데요. 제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군 인권을 개선해야겠다, 병역 문화를 혁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국방부 차원의 관심사항입니까? 정권 차원, 정부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관심사항입니까? 주체는 국방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고,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사실 국방 예산이라는 게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년 예산의 증가 폭이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올해는 국방 예산의 몇 % 정도를 더 할애를 해줄 테니까, 혹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를 줄 테니까 한번 계산안을 내봐라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의견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물론 하고 싶죠. 간절하죠. 예산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큰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는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 안에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드니까 무기 체계를 줄이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 결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정말 혁신이라고 할 만한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장관께서도 힘써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힘써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면 이 민간혁신위원회, 민간과 군이 같이 하는 혁신위원회가 국방장관의 국방부 산하에 있었으니까 국방부에서만 결정하거나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를 포함해가지고 특위를 만들었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국회의 의지는 보였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군 특위라고 하는 것, 그 민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안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산하의 무슨 작은 일개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문화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받아들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국방장관께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여성과 관련한 여군 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여성부의 어떤 위원회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해서 국방부가 그걸 받겠습니까? 쉽게 안 받죠.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도 총리실 산하에서 하시든 어떻게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국방부의 단계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도 각 위원회, 각 정부에서 좀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혁신적인 뭔가가 되지, 지금처럼 그냥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 국방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수준, 이건 결국 저희가 그냥 말로만 떠들 뿐이지 국방 예산으로만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어제 저희가 추가한 것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돈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실제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높을 텐데, 이거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통상 우리가 4%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늘어가는데 0.5%라도 좀 늘려도 된다. 아니면 500억 안에서 5천억 안에서 어떻게든 해봐라라고 하는 의지를 좀 받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년 8월달에 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또 과업이 식별되고 또 정부의 예산 편성을 그 이전부터 쭉 하다 보니까 식별된 과업을 예산에 태우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이것이 이제 연말까지 가서 위원회가 종료되면 내년도 예산은 좀 지금 제한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좀 더 많이
부분이 증가되리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8월에 만들었던 위원회는 국방부의 예산 범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범국회 차원으로 늘려왔으니까 정부도 그 틀을 좀 늘려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에 동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병들을 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으로 좀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러저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처럼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해야 된다. 실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잡초 제거뿐만 아니라 이후에 PX병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복지관에서 뭐 서빙하는 친구들, 요즘은 바리스타병까지 다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맡겨야 된다. 우리가 교육부 청사나 문화부 청사 앞에 그 공원 관리를 공무원들 보고 구급 공무원이 나가서 잡초 뽑으라고 안 하는데 군부대만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지 그 인식 자체를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아까 이 병역문화혁신의 대상자가 의무복무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주로 주로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비군도 포함이 됩니까? 현재는 예비군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의무병무병이 일단 인원수도 많고 거기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만은 아까 송영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있어서는 장군부터 시작해서 중간 간부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상황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관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는 동안에서 조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죽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한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못 오는 사람이 안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병무청에서 오셨는데 올해 신체검사 예산 중에서 예산 증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신체검사와 관련한 병무청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이성수입니다. 심리검사와 관련해서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민간의 종합심리검사를 그 4억 외에 다른 것도 추가된 게 있습니까? 다른 것, 이 심리검사 관련해서는 없고요. 징병검사 전체적으로는 약 6억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들어보면 심리검사 4억, 다른 거 총액에서 6억인데 아마 그건 해봐야 뭐 원가가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 뿐이죠. 한 4억 올린 겁니다. 4억. 이러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을 걸러서 그 친구가 부대에 가면 그 사람 관리하느라고 실제로 아무런 훈련을 못 시키죠. 걔가 사고 이렇게 했고 걔만 쳐다보느라고. 그러니까 국방 예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병무청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한 예산으로 좀 많은 부분이 가야 잘못된 사람이 와서 드는 이 비용까지도 아낄 수 있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병무청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